제40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요거 시작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최소 조건을 갖춰달라고 누누이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소위 후보 개인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 자료나 또 정책 검증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그 협조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아마 여당 의원도 이례적이라 할 정도로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문 요청서가 온 보름 동안 끊임없이 저희 당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 의원들 요구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특히 어제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우리 여당 간사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의 자료 협조 태세, 제공 태세는 아주 이례적으로 거의 봉쇄에 가깝다.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후보자 측, 정부 측에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그 점에서 공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나 후보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부인과 자식에 대한 자료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는 전제로 일체 다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정책 검증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유튜브, 우리 후보자가 아주 맹렬 유튜버입니다. 지금 5,800개, 2,800개 이상의 현안에 대한 남북관계라든지 외교안보 군사 현안에 대해서 지난 4, 5년 동안에 맹렬한 활동을 했던 유튜버, 그들의 정책에 대한 견해와 입장들이 아주 생생하게 잘 드러나 있는 방송을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잠궜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전환을 해서 공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통일부의 기조실장이 이걸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걸린다고 답을 내와서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뭔가 좀 잘못된 정보를 파악하고 알고 있으니 점검해라. 그리고 이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저희가 구글 한국 지부의 지사에 확인했더니 이건 백업이 되어 있고 본인이 그 입장을 밝히면 복구가 가능하다. 그 저희가 저희 보좌진이나 또 기자조차도 폐쇄하고 복구했더니 바로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위공직자 출신이고 또 평생을 교수로서 또 정치학자로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현안에 대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활동했던 유튜버로서 그런 자료를 감추려고 하는 증거인멸의 의사가 없다면 왜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복원을 시키지 않는지 좀 납득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검증하는 청문회가 될 수 있겠나, 이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걸 복구하고 필요한 자료를 오전 중이라도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것 없이 정상적인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를 제외하고는 또 최대한 충실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아직 많이 미진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오전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우리 후보자께서 좀 고민하고 또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제출해 주시고요. 일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은
논의에 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거 안 들어와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자료 제출이 이게 부실 정도가 너무 좀 심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후보자를 검증하는 거면 후보자 가족, 최소한 결혼 안 한 아이들이라든가 그 배우자 이게 검증이 돼야 되는데 범죄에 대한 수사 자료도 안 줘요.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 없다고 제출을 하던가. 아니 그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출 안 하면 이건 아주 직접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대학 때 그 연구 보조비 사용 내용.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를 합니까? 그 카르텔 보조금 가지고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무위원 되시는 분이 이런 연구 보조금에 대해서 제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학자가 연구를 하고 연구 보조금 쓴 거를 왜 제출 못합니까? 그러죠. 부동산 내역 뭐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정치권이 얼마 전에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그러고 예? 지금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들춰댔습니까? 예? 공격을 하고 그러면 공직 후보자가 국무위원이 부동산 문제가 깔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기본이죠. 또 이것도 안 내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이수한 학생 군사교육 증명서는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의무 이수한 이 증명 서류를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거 제출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기본적인 거잖아요. 국민의 4대 의무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여야 의원들이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건 기본적으로 안 하겠다고 서약도 하고 개인정보 다 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회에서 의원들도 낸 거를 국무위원 20명밖에 안 되는 국무위원이 이걸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이분을 검증하고 증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뭔가 자료를 안 내고 그래서 뭔가를 좀 회피하고 싶고 이런 건 이해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내놓고 시작을 해야지 저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하는 것은 네. 어느 거 하나를 봐서 기본적이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우리 태용 의원님. 지난번 그 전체 회의 때부터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 그 이 유튜브 계정 문제를 전체 회의 때부터 지금 계속 지금 이걸 빨리 오픈해서 공개해라 이런 걸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전체 회의 때도 이제 이 문제가 나왔고 저희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통보받은 데 의하면 저는 대단히 다르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 계정이라는 게 저도 유튜브에서 아는데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느냐 아니면 공개로 전환했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방금 그 이용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공개로 전환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통보받은 거는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삭제하고 거기에 올려놓았던 동영상물을 다 삭제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환원 복구하는 데는 한 달이 걸린다 이렇게 통보받았거든요. 이거 원래 있던 파일을 다 삭제했으면 다시 우선 첫째 원천 파일이 있어야 되고 원천 파일이 있으면 다시 올리는데 그 파일에 해당해서 뭐 짧은 건 뭐 1분에 복구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거는 뭐 몇십 분 이렇게 대단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몇천 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뭐 후보자가 동의하는 경우 진짜 다 즉시에 원천 복귀 가능한 걸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파일을 다 삭제했을 경우에는 이거 후보자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달 동안의 장기간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이 후보자 저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전제로 이걸 여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논의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지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명백히 이거 비공개로 해놨는지
아니면 이 모든 파일을 다 삭제했는지 후보자께서 다시 한번 명백히 말씀드리고 이걸 다 삭제했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달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예. 됐고요. 마이크 좀 넣어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태영 의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은 바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래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공개가 아니라 삭제했다. 그 삭제하는데 복구하는데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한 달 가까이 걸린다 하니 그 인사청문 이 절차까지는 불가피하게 복구가 어렵습니다. 이게 통일부의 기조실장 답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국지사에 확인했더니 백업 버전이 있다. 그 삭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본인은 삭제했지만 그런 유튜브 구글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는 보관돼 있고 본인이 복구의 의사가 있으면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 삭제한 것조차도 복구 절차를 해봤더니 바로 복구가 되더라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성실하게 오전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청문회 직접 후보자 나와 계시니까 질문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 후보자가 답변하는 걸로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근. 물론 청문을 통해서 저희가 구두 답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미리 사전에 자료 제출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실용적인 확인을 이자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 전체회의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12년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정말 수십 회 인사청문회 등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해도 너무한 경우예요.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상적 인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거짓말한 겁니다. 폐쇄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열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국회를 기망한 겁니다. 국민을 무시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고 한마디 하지 않고 어떻게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후보자 스스로 인사청문회에 이 당연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후보자는 여전히 배우자와 자녀의 신상 관련 정보는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자료도 정보 제공 비동의로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회의에서 음주운전 관련 자료를 좀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넘은 지금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부터 직접 자료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딱 한마디 회신했습니다. 후보자가 동의를 안 해줘서 제출할 수 없다. 이게 그 준비팀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답변입니다. 왜 그토록 음주운전 범죄의 구체적 사실을 숨기려 하는지 함정 의심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죠. 약식 명령서 별지에 기재된 범죄 사실 관련 자료를 받아야 우리가 이걸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마 아파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후보가 지금 제대로 자료를 제출 않고 있는데 자 5년 동안 유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특별한 경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98년입니다.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급여다,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세를 저희가 다 조회를 해봤더니 당시 이 31평형 약 1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98년 기준 근로자 가구주의 평균 연봉이 한 1,8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경제생활을 계속 10년 동안 했다 하더라도 1년에 1,500만 원 10년간 저축해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우리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다른 혹시 들어온 건 아닌지에 대해서. 그리고 후보자 자녀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다. 2020년에 자녀한테 1억을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30 초반에 대학원 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2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소명을 안 해줍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녀가 최근 5년간 소득 금액이 약 4천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비 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이것도 상적입니까?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에 또 더구나 여기에 2,400만 원, 2천만 원 각각 또 보험금을 납입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생으로 출신되는 20대 후반의 자녀가 스스로 4천만 원 넘는 보험금을 어떻게 납입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료를 안 내놓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를 이용한 연말정산 부당 공개 사실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유튜브 관련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돈을 많이 버셨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출을 많이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 유튜브 채널 그나마 공개된 것들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 보니까 특별한 편집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작가를 고용한 것도 아닙니다. 외부 인사 출연도 없습니다. 촬영 장소도 7평 사무실 임차 비용이랍니다. 그런데 월 430만 원에서 795만 원까지 경비를 과다 지출했어요. 우리가 내역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보를 검증합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봤으면 하는 우리 국회한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 아닙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청문회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박원규 의원님. 예, 우리 김석기 의원님. 예, 제가 이 외통위에 와서 인사청문회를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인년 장관님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권영세 장관 때 인사청문회를 그때도 했습니다. 그때도 이 자료 제출 문제 때문에 좀 서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결론적으로 청문회는 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후보자 죄송합니다. 후보자는 공식 요구 자료 1021건 그리고 서면 질의자료 1124건에서 자료 제출이 총 2146건의 자료를 후보가 제출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런 양의 관련 자료를 일단 후보자가 제출을 한 겁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권영세 장관 때 비해보니까 자료 제출 건수가 권영세 장관 때보다 1.9배 이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장관 때 제출한 자료보다는 2.5배가 자료가 일단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데 자료가 미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어렵다 이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과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의 신상 자료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직업, 학력, 경력, 병력 신고사항, 재산 신고사항, 5년간 납세 관련사항, 범죄 경력사항 등 206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가 있고요. 제가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인영 장관 때도 이러한 자료 제출에 미비가 있었는데도 진행을 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영 장관님의 아들이 병역 면제 의혹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녀 의료비 제출 내역, 자녀 요양급여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들이 스위스 유학 시절 학비와 체류비 굉장히 많은 거금이 있었는데 이 유학비 출처를 검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자녀의 입출금 내역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라고 제출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마르시라는 재단의 서울시 지원 특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자료도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 사유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료마다 다 끝까지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및 전세 계약 관련 자료, 수입 지출 자료 이걸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를 여쭤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문회를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그런 데 대해서 일리 있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오늘 청문회를 중단하거나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전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상희 의원님. 네,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 거부가 완전히 도를 넘었습니다. 앞서서 지금 김석기 의원님께서 이게 지난번 이인영 장관 때도 비슷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의 인사청문회 했지만 이런 후보자 자료 제출하지 않는 이런 후보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도 좀 조사를 해보고 특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인영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자료 제공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안 냅니다. 후보자, 배우자, 직계, 비속의 주식 거래 내용,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 후보자와 직계 비속의 병적 기록부, 그리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과태료 부과 내역, 범죄 관세법 위반 내역, 그리고 학적 관련 사항,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과 같은 자료를 일체 주질 않는데요. 이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장관의 경우에는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 다 제출했는데 김영호 후보자는 안 했고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이인영 장관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도 다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 안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라든가 과태료 부과, 납부, 체납 내역도 안 합니다. 왜 이런 게 그렇게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관세법 위반 여부 및 그 내역도 역시 이인영 장관은 다 제출했습니다. 후보자, 직계 비속의 학적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납부, 체납 내역도 이인영 장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이인영 장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관들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지금 김영호 후보는 제출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건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료 제출을 했던 것도 안 하는 것은 지금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장관으로서 자기가 지명이 됐으면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이거는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제출하는 거거든요. 국민들께 자기 신상과 관련하는 것을 공개하기 싫으면 장관 후보로서 이거 수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 후보자께서 이렇게 자료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될 자격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 역시 이런 정도로 자료 제공 가지고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지명 철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오후에 자료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이 많은 자료들을 사실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관련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김영호 후보의 문제 발언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신냉전에서 중국을 이기는 길은 시진핑을 제거하는 것이라든가 또 한국이 핵 개발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꼴 당한다라든가 힘 실리는 한국 독자 핵 무장론이라든가 굉장히 정책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많은 그 유튜브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당하게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진짜 저는 왜 후보로서 이것을 수락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태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빨리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적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는 이대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 임명수. 아니 우리 하태경 의원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 제가 그 왔다 갔다 하죠. 제가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자가 너무 성의 없다 자료 제출 과거에 비해서 이건 좀 팩트랑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확인한 거에 따르면 지난 이인영 장관 후보자는 총 건수로만 보면 1,127건 자료를 제출했고 지금 김영호 후보자는 2,146건 자료를 제출했어요.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는 그런 방식으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부분인데 가족 부분은 항상 쟁점이 되어 왔는데 일단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첫 번째 그리고 본인 신상에 대해서는 다 제출했고 지금 유튜브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부분은 본인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성인입니다. 이제 본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요즘 시대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뭐 추미애 박범계 후보자,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이게 쟁점이 돼 왔고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어쨌든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 의무 자료일 경우에는 저희도 뭐 당연히 동의하고 제출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본인 개인 가족 개인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억지로 제출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 양해해 주셔서 원만하게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황 의원님. 네, 우리 저기 이인영 장관 관련해서 아들이 그 월세라든가 유학비 제출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기사에 보면은 이게 2년 만에 그게 국회에 제출했는데 제출 안 했다고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인영 장관은 당시 아들 그 유학비 송금한 내역이라든가 월세 이거 다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거 정정 보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맥주집 운영해서 뭐 디자인비 뭐 이렇게 계약했다고 그랬는데 맥주집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정정 보도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이야기 특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은 이거는 조금 팩트를 좀 확인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아들 그 유학 송금이라든가 월세 이거 다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홍걸 의원님. 예, 저도 그 이인영 장관 청문회에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인영 장관 아들 신상에 관한 문제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저렇게 사소한 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걸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하는 청문회 자체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도 안 내놓으니까 문제라는 거고요. 정책 위주로 청문회를 하고 싶어도 이 후보자가
유튜브 시작한 이후로 지난 5, 6년간 논문 같은 걸 쓴 게 없습니다. 근데 유튜브 활동은 전업 유튜버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이 유튜브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별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 관련해서 그 소득에 관한 부분도 한 2년 전에 유튜버들이 이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다, 탈세한다 얘기가 많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서 유튜버들 탈세 방법에 대한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뭐 세금 계산서 미발행, 소득세 줄이기 위해서 외주 용역비 쓴 것처럼 서류 허위로 꾸미는 것, 직계 존비석이 1인 주주인 법인의 채널과 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 뭐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소득 지급, 뭐 방송 수입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 직원 명의로 받기, 뭐 이런 식의 수법들이 있는데, 이 후보자 경우도 갑자기 경비가 늘었다고 적자가 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좀 들여다보겠다는데 그 자료도 안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근거 없이 믿겠습니까? 후보자가 나중에 장관 되면 근거 서류 안 내놓는 그런 경우에도 다 받아들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내는 것도 다 받아주고 그것이 관례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장관 하고 싶은데 검증이 두려워서 피했던 사람들이 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마 몰려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자료는 받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이명수 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여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발언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내적으로 수해 피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요한 이런 일정이나 이런 거를 정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통일 문제나 통일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그 장관 후보자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그런 건데 사실 여기 다선님들 계십니다만 이 청문회 열리면 의뢰 이 자료 가지고 지적하고 서로 논란 벌이는 게 거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다만 그게 정도의 문제고 기본적인 거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데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역대 그 다른 청문회에 비해서 자료가 그렇게 많이 안 오거나 고의적으로 거부됐다 이런 사례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야당님들 개별적인 사항을 지적을 하십니다만 제가 생각한 좀 아쉬운 거는 이 자료 제출하지 못한 걸 사전에 설명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 오늘 이런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것이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 그런 게 아니라면 진행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청문회 지금 진행을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지적하면 되는 거고 또 오늘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것만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청문회가 진행되도록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 일정 잡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게 잡은 일정인데 정말 중요한 이 통일 문제, 통일부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를 크게 보시고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좀 최대한 성의 있게 빨리빨리 오늘 줄 수 있는 걸 주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철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정도 문제 같은데요. 저도 10수년 이상 의정생활하고 또 많은 청문회를 했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부실하게 낸 적은 있지만 제공 자체를 거부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자가 심각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도 책을 보니까 예컨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답변서에는 또 옛날에 진술해 책에 나온 것을 번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 해서 최근까지 후보자가 유튜브에 수없이 수천회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보자 하려 했더니 폐쇄됐어요. 그래 열어보자.
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하루 만에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통일부에서 와서는 한 달이 걸린다고 또 잘못 말을 해서 이와 같은 거부한 사안에 대해서 과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되냐라는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고요. 법 위반입니다. 인사청문회법, 증감법의 위법 상태를 그대로 저희 청문위원들이 감내해야 되냐라는 게 있고, 제가 이제 거부라고 이야기한 게 물론 가족 부분은 쉽지 않지만 그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후보자는 국무위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자료를 충실하게 내는 거에 대해서 저어되고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사퇴하거나 또는 수락을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수십 년간의 그런 관례와 관행 그리고 적법한 진행을 후보자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렇게 위법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안 맞다 생각하고, 실제로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불성실하게 하면 예를 들어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비공개로 보기도 하고 또 정해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것을 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희들이 청문회 기회를 잡은 날도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수요일 날 야당 의원들이 전체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거부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일단 하고 오해 보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위원장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간사나 지금 야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당연히 제출했겠죠. 그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내역을 가르쳐 주라는데 그걸 안 내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특정되게 위원장이 이거는 후보자 내세요. 그리고 내야만이 청문회 됩니다라고 해야 이게 가능한 청문회가 되고요.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검증 또 많은 이런 것들 저도 직간접 많이 했지만 대통령실에 저는 안 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증 부실인 거거든요. 대통령실에 냈던 것을 국회는 내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좀 더 나아가면 후보자는 국무위원이에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분이 이런 일들을 한다면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미 한 일주일 정도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뢰이 넘어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아주 대통령실에서 잘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저는 청문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실 게 아니고 지금 간사나 또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이야기하면서 후보자한테 동의를 받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경업 의원은 마지막으로 의사 진행 발언 받겠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검증하고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도 제출이 돼야 되는데, 아까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후보자의 정책 능력, 소신, 철학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실제로 오랫동안 그 후보자가 유튜버 활동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유튜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튜버를 폐쇄했다고 하는 것은 검증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인사 검증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다라고 보이고요. 자질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가족 재산, 학력, 병역, 납세 자료, 이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요청을 하면은 답변이 어떤 거냐? 신상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 자료만 제출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료만 제출합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건수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자료 건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은 개인정보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는 답변, 사생활,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는 답변, 이런 답변들입니다. 제가 하나 좀 예를 들어 볼까요? 후보자가 MB정부 시절에 통일비서관으로 재직 당시에 재산 신고했던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는 2012년 발표 신고 자료만 제출하고
2011년 자료를 쏙 뺐습니다. 왜 뺐느냐? 그래서 좀 뺀 이유가 뭘까? 그런데 찾아봤는데 관보를 찾아봤는데 2011년 자료에 2012년 자료에는 적혀 있지 않는 미도멘션 전세 임차 일자가 2005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는데 후보자의 주민등록 등본에는 2006년 2월 21일에야 전입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세 계약 시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왜 후보자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6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임대인과 이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 없었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미도멘션의 임대인과 어떤 관계였는지 물어보는데 이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을 피합니다. 굳이 자료를 의도적으로 이건 누락한 겁니다. 그 해당된 연도에 이 부분을 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락을 시켰고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후보자가 2006년부터 2020년 12월 29일까지 대치동에 있는 한보 미도멘션에 거주를 했는데 이때 당시에 해당 아파트 임차 계약 형태가 무엇이었냐, 보증금 월세는 얼마였냐, 이 서면 질의를 했는데 오래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 무려 14년 동안이나 살았고 불과 2년 반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조차가 아예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답변입니다. 이런 기억력 가지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해당 아파트는 이 94년부터 96년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해놓은 주소지입니다. 집주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실제로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위장 전입의 여부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자료는 쏙 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검증을 할 수 없도록 자질과 도덕성 검증마저 할 수 없도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모른다 이런 걸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이런 지금 자료 제출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연기하거나 다시 이 자료 제출들을 제대로 받아서 그리고 유튜브 다시 복원시킨 다음에 연기하거나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간사간의 대책을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현욱 의원. 우리 태영 의원님 왔다 갔다 좀 합시다. 지금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저는 인사청문회가 이거 시작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 지금 다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 검증을 해야 되는 것만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지난 시기에도 같았습니다. 기본 자료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법적으로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도 본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하고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오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원칙이 견지해서 보면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명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문들을 또 질문들은 의사 진행 과정을 통해서 또 인사청문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인사청문회 자체를 못한다. 저는 이건 좀 진의 과도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제기하신 이 모든 의혹들을 후보자께 질문하고 후보자는 여기에 성실히 답변하는 식으로 일단 오늘 계획된 대로 인사청문회는 열고 저는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현욱 의원님. 예, 이현욱입니다. 후보자가 내정된 다음에 제가 관련 후보자를 알고 아실 만한 그런 학자들한테 이렇게 몇 번 후보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생각 그러니까 이념적 지향성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태도는 굉장히 진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 돼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자료 제출하는 거를 보면은 이 대하는 태도가 전혀 진중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일단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실제 유튜브를 어떻게 우리가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 나온 것들을 보면 아마도 강성 보수 세력들의 유튜버들의 이데올로그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인 확인들이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 이미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복구하는데 한 달 걸린다고 했지만 하루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저희 민주당에서 알아본 유튜브에다 알아본 구글에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면 복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공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거는 복구해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야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들한테 굉장히 저는 유감입니다. 그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복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공무원에 한 달 걸린다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말이 되는가라고 할 정도로 참 자기감이 들 정도고요. 저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 여야 의원님들 전부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면 되는 거를 속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간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질타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질문을 했었는데요. 근데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후보자가 98년도에 최초로 음마아파트 집 팔동에 집을 사는데 그 당시 이제 유학 갔다 와가지고 금방 집을 사는데 단 1원의 대출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충분히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 관련된 구체적 자료를 하나 제출하지 않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후보자 부인의 언니의 남편, 처형의 그러니까 남편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사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자가 송파동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대치동 미도 아파트에 살기도 하고 등등 했는데 전입인지 위장전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살았습니다. 주소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파종, 정파진 뭐 이런 사람으로 비슷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와 저희가 그 음마 아파트가 이러면 이것이 도대체 이게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파종과 정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혀 별개의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것이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추정됐을 뿐이 없는 정도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짧게 마무리해 저희가 주십시오. 그 자료를 요청드리면은 당연히 그거는 후보자가 이 정도의 사실관계는 확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뭐 몇몇 가지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시라니까 다시 한번 드릴 말씀은 있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리건데 이거는 통일부 공무원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무시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질책을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게 질문을 지금 하는 건데요. 이미 우리 그렇게 제가 우리 김석희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인영 장관님 때 그 사례를 4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4가지를 제가 제시한 이유가 이인영 장관님도
이 자료 제출 이 요구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제출 안 했지만은 중요한 사항을 뽑은 게 이제 아까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아들이 그 스위스 유학 시절 학비 체류비 문제를 제가 이 개인정보 사유로 미제출했다고 말씀드리니까 황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인영 장관님께서 그때 재판부의 그 판단이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아들의 월세와 학비 등을 스위스 수취인에게 직접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병역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후보자와 자녀의 병역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때 이인영 장관의 아들이 척추관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맥주 박스를 거뜬히 들고 있는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들이 병원에 의료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라. 그 다음에 자녀 요양 개보 내역을 제출해라 하니까 이것조차 안 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끝끝내 안 냈어요. 그래도 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족 재산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인영 장관의 그 배우자께서 이 마리오스라는 재단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 사실 실세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사유로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및 전세 계약 자료를 또 수입 지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면 안 냈거든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면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겠다고 다 언론하고 왔는데 이 자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후보자 여기 계시니까 질의를 통해서 다 확인하시고 일단 청문회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다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후보자가 이 자료 제출을 대단히 불성실하게 한 거 맞습니다. 이 본인의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또 이 수입 지출과 관련된 또는 기타 소득에 대한 소명도 불분명하고 또 이 과세 그 신고를 하는 과정에 이 면세를 받은 근거 자료 이런 것들도 다 공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를 못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또 그 아들과 관련돼 있는 자료, 뭐 이 병역 말씀을 하시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학력 아니겠습니까? 이 학력과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어서 분명한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보자가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보면 그 과거에 이제 80년대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을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없다는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 정말 국회의 인사청문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아닌가 싶고요. 후보자가 쓴 책에 보면 국회의 이 야당 의원들을 국가 전복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두 마디 단어만 나와 있는 이 책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진행합시다. 진행하는데 일요일 날 뭐 시간이 없으면 일요일 날이라도 따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서 오늘 제출하는 그 유튜브 자료들을 검토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좀 의장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하태경 말씀합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튜브 계정 삭제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자연인으로서 쭉 해왔던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때는 국민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국무위원은 국민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제되고 그죠?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하나를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요즘 뭐 술자리에 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슈니까 푸틴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이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혹시나 유튜브에 있다. 그러면 자기가 국무위원으로서는 현재 국무위원으로서 입장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 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망신주기 차원의 청문회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느 패널이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 패밀리에 대해서 쌍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종북이냐 아니냐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 패밀리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있느냐 당신 이런 식의 공격을 합니다.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적과도 대화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기분이 안 좋지만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자연인으로서 했던 거와 완전히 단절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정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칼럼도 많이 쓰셨고 책도 많이 쓰셨고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생산적인 정책 중심의 청문회가 될 수 있으면은 기존에 방금 책 지금 꺼집어 내셨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래서 유튜브는 삭제한 게 오히려 더 잘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지 우리 의장. 예. 지난 정부에서 사회부 계통의 장관을 찾는데 40여 명을 걸렀어요. 이에 청와대에서 이제 할 만한 분에게 권유를 했을 때 거절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 의사가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해보면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장관 한 분 결정하는데 두 사람 10명 이상이 걸려요. 심지어는 현직 사무관에서 출발해서 현직 차관인데 그 차관한테 장관을 권유했는데 이제 본인이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도덕성 검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도덕성 검증을 하고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도덕성이 맞는가 또 그러한 수준 높은 검증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내가 나중에 지도자의 위치에 갈 때는 나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또 정책 같은 것은 그래요. 유튜브 폐쇄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것을 그냥 공개한 게 아니고 소위 프리미엄 회원이라 그러면 가입비를 1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딱 후보자 발표가 난 다음 날 폐쇄를 했어요. 그게 그러면 정책 검증을 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것이고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후보자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도덕성에 대한 기본 자료도 모든 것을 다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본인과 직계가족의 병적사항, 본인과 직계가족의
학적부 우리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지금까지 국회의 관행에서 볼 때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이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국회의 정부 장관 국무위원들에 대한 청문회가 자체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수준이 검증의 수준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님께서도 꼭 필요한 자료는 낼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해 주시는 것이 좋고 정말 이것은 내 아들이나 내 안사람에 대한 비밀의 문제다 하면은 그것은 비공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최소한의 기본 자료는 주시고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여야의 합의하에 비공개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면 하나만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8년 대법원 그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에 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법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리고 국회에는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했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은 북한과 관계됐거나 북한의 영향력을 받는 시민단체에 휘둘려 들어간 것이다. 또 헌재는 그 합헌 평결을 함으로써 자유민주 체제의 위험성을 초래했다. 결국 후보자는 입법부도 대법원의 사법부도 헌재도 모든 걸 부인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유튜브에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다 공개할 수 없다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라도 함께 보도록 하고 정말로 가족의 정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면 여야의 합의하에 비공개를 하면서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지금 상황에 대한 충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한테 또 통일부 측에 지금 자료의 제공 상태가 너무 부실할 뿐 아니라 거의 무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지 사태가 없도록 요청을 했고 두 분도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오늘 말씀한 대로 소위 도덕성 검증에 대한 최소 자료, 그 다음에 유튜브가 현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 정책과 소신들이 잘 드러나 있는 제목을 제가 나열을 하면 참 얼마나 심각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걸 알 터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분명히 거짓을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우리 태용 의원님 되겠습니다만 복구에 한 달 걸린다라는 거짓을 이야기한 거고요. 바로 복구가 가능하게 확인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도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이걸 빨리 좀 태도를 바꾸는 걸 통해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싶고요. 이걸 위해서 좀 정회를 하고 양당 간사가 좀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겁니다. 여야 간사 간에 꼭 법적 의무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도록 할 거고요. 이 회의는 지금 후보자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시각 차이도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는 속개하면서 두 분 간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논의를 해서 결론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우상호 의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뭐 의원들끼리 충분히 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결국 남은 거는 이제 후보자가 자료 제출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자에게 의원장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지금 말한 자료들을 성실하게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면 저는 좀 뭐 한두 시간 기다리면서 진행을 해도 되는데 본인이 우리에게 보낸 답변서처럼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고 신상 정보라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을 한다면 저는 청문회를 진짜 이렇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근본적 토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대화가 나왔으니까 후보자께서 어떤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지 의사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으로 간사간에 합의하면 뭐합니까? 후보자가 안 되겠다면 그만인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이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같이 언론하겠습니다.